오늘 이제 제가 할 주제가 이제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문제. 그러니까 90년에 지구의 날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캐치프레이즈가 이 땅, 이 하늘,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하여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기후 환경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92년에 류회의는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결국은 기후변화 당사국 기후변화 협약과 그다음에 생물종 다양성 협약 그리고 협약은 아니지만 산림 보호 원칙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92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앞으로 우리는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진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제를 하고 그러면 규제를 하면 우리가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현훈 교수님이 그 책에도 제가 봤지만은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전체 세금의 총량은 같대 온실가스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과금을 탄소세를 매겨서 그때부터 탄소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좀 전환시키자 이제 그런 얘기가 92년 이후 환경회의 때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뭐 지구적인 차원에서 큰 재난이 일어난 것도 잘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21세기 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1세기 되면서 기후 환경 문제가 뭐 어떻든 굉장히 큰 재난이 나온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도 강릉에서 매미 태풍이 와가지고 하루에 870mm 비가 와서 강릉이 완전히 그냥 막 쑥대밭이 된 거죠. 그리고 2003년에 유럽에서 대폭염이 와서 유럽의 8개국에 8만여 명이 더워서 죽었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더운 나라가 아니랬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한 5만 명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바로 그 다음에 2005년에 미국의 그 뉴올리언즈 도시 전체가 카트리나 허리케인으로 65만 시민들이 물에 잠긴 거죠. 그래서 1,850명이 죽고 재산상의 손실도 그 당시 환율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40조 이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의 제일 큰 그 매출을 가진 기업이 월마트인데 월마트 회장이 카트리나 허리케인이 슬로우 모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카트리나 허리케인 같은 규모가 슬로우 모션으로 왔기 때문에 알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훨씬 큰 재난이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여튼 2010년대에 그런 사건이 나다가 이제 2011년부터는 이제 뭐 더 큰 이제 재난이 막 전 지구적으로 막 나타난 거예요. 뭐 그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금년만 해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인구가 2억이거든요. 물에 잠겨서 이재민이 3,500만 명이 생겼다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둔감합니다. 아직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훨씬 심각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제가 거의 다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재난.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인구가 13억이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다음에 큰 대륙인데 온실가스는 3%밖에 안 내는데 재난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쓰는 나라는 뭐 그 나라도 피해를 보지만은 거의 쓰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뭐 남미 같은 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후 문제가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 안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때까지는 국가 안보가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국방비를 늘리고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해가지고 지금 어떻든 막 전쟁이 중이잖아요. 전쟁 중인데 그런 전쟁이 있기 전에는 어떻든 기후 재난이 국가 안보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비가 거의 안 왔어요. 비가 거의 안 오니까 그 나라가 약 70%가 농업국가인데 밀 농사를 지으려면은 1년에 평균 한 20cm, 200mm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전혀 안 왔기 때문에 결국 5년 동안에 농민들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도시로 나온 거예요. 도시로 나오니까 그게 뭐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종교적인 분쟁도 있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IS라는 극단적인 뭐라 그러나 극단주의자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테러를 해가지고 돈을 모은 걸 가지고 봉급을 줘가지고 이제 군사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내전이 일어난 거죠. 내전이 일어나니까 그쪽에 있는 국민들이 못 견뎌서 결국 이제 바로 옆에 있는 터키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가서 1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생기고 그리고 유럽으로 이제 탈출을 막 시작한 거예요. 탈출을 시작하다가 3살 된 어린이가 난파된 내 바닷가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이거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받아들이자. 그래서 북유럽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는 이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실업자가 많고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결국은 영국이 EU로부터 이제 탈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후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또 기후 문제가 그렇게 이제 심각하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2010년에 러시아도 대폭염이 왔어요. 폭염이 오고 또 산불이 많이 나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1년에 밀 생산량이 1억 톤인데 그해 6천만 톤으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6천만 톤으로 줄어드니까 밀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한 거죠. 폭등을 하면서 중동에 있는 나라가 타락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 중동에 자스민 혁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결국은 빵 문제 그거가 바닥에 깔린 형태여서 이제 그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기후 문제가 어떻든 이제는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후 문제는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또 장애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에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거기에 이제 쌓여서 거기에 있는 이제 빙설이 갈수기에는 계속 녹아서 거기에 있는 식수나 또 광산 그쪽에 이제 광산이 많으니까 광산용 수로 이제 쓰는데 그게 이제 계속 1년에 5%씩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온난화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그러면
그 페루나 뭐 이런 쪽에서 과일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데, 예, 점점점 물이 줄어들어서 이제 갈수기에 물이 없으면은 결국 과일 농사라든지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해지지. 그러면은 유럽에 또 농산물, 뭐 과일이나 이런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장애가 된다. 그건 뭐 그 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그 히말라야, 티베트 이쪽에 있는 그 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기 있기 때문에 그 녹는 물을 이제 서로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메콩강이라든지 인더스강이라든지 뭐 황하라든지 양저강의 그 발원지가 다 구축인데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덜어 모으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 댐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위에서 상류 지역에서 댐을 만드니까 그 밑에서는 또 물 부족이 돼가지고 또 갈등이 생기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물 때문에 이제 시위를 하는데요. 우리는 시위를 어디서 합니까? 육지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바다, 강 위에서, 강물 속에서 하는 거예요. 막 나라마다 댐 반대 운동 보면은 막 몇천 명씩 거기서 막 시위를 하고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기후 재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4년 전에 스웨덴에 있는 중학교 3학년 그레타 툰베리가 학교를 대신에 국회의사당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그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유럽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막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우리나라도 금년 9월 24일 날 한 3만 5천 명이 모여서 기후행동, 기후정의 이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후환경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건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또 태풍이 와가지고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큰 피해를 보고 또 남쪽에서도 이제 피해를 보면서 저는 이제 기후재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저는 지뢰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학 공식으로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난은 점점 심해지는데 그 재난에 의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가져올 것인가. 그거는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다가 지뢰를 많이 매설을 해놓고 운수가 좋으면은 지뢰가 안 터지는 거고, 운수가 나쁘면은 언제든지 재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가속도가 이제 붙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엔을 통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97년에 그 기후변화 그 협약에 처음으로 이제 대상이 된 38개국, 그러니까 선진국과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선 협약을 맺어서 줄여내자. 그래서 교토 정서가 채택이 됐는데 결국 이제 미국 부시 정부가 탈퇴하면서 그것이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 계속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해마다 계속 갔어요. 가다가 이제 2015년에 파리에서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나라마다 할당을 주니까 서로 뭐 할당을 적게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 나라별로 자기가 쓰고 싶은 자기네들이 배출할 양을 스스로 쓰게 하자. 그렇게 이제 쓰게 해가지고 196개국인가가 이제 다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5년마다 발효된 이후 5년마다 이제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7억 톤이다. 그러면 7억 톤인데 우리가 5년 후에 이거 못 맞추니까 우리는 좀 더 해서 7억 5천만 톤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 이건 안 됩니다. 후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나사를 조이듯이 계속 조여서 이제 온실가스 양을 이제 줄이도록 하는 거죠. 줄이도록 하는데 바이든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권이
가입한 것을 또 탈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번 부시가 또 탈퇴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다시 또 탈퇴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가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되는 날 첫 조치가 트럼프가 탈퇴한 그 규범이나 미국이 다시 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켈리라는 사람을 이제 기후 특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파리 기후변화 그 당사국 총회 때 가장 이제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성사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획기적인 이제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획기적인 정책이 뭐냐면은 우선은 미국이 10년 동안에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자가 미국의 1년 동안의 재정 투자가 우리나라 1년 GDP 총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GDP가 한 1,700조 좀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배를 이제 투입을 해서 2,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2,200만 개. 예. 그렇게 하려면은 미국에 있는 조그만 도시까지 11,000개의 도시를 완전히 완전히 새로 바꾸는 거예요. 건물, 주택, 교통 시스템, 이런 걸 완전히 바꾸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도 터지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뭐 저나 지금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쓴다고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어요? 점쟁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이게 이제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면은 다른 나라도 다 이제 선진국부터 뭐 다 어쨌든 일정한 정책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가 나와서 지금 이제 거의 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갇혀서 살면서 또 뭐 디지털 시스템을 더 빠르게 이제 전환시킨 것도 있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